이번엔 자대 변경 청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대 배치와 관련돼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 먼저 어떤 내용인지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 들어보시죠.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처음에 이사단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또 규정대로 했고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 40분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했어요. 근데 다 모아놓고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거기서 대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치는 그냥 난수표를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추첨으로. 네, 양측 의견 들어봤는데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이 A 대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일단 이 자대 배치에 대해서 좀 청탁했다는 의혹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네요.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 청탁은 실패한 청탁인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추첨으로 이제 배치를 했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결국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용산이 아니라 그 의정부 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네. 설사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청탁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청탁을 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우리 김영란법에 보면 뭐 공직자 뭐 100만 원 뭐 선물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것만 있지만, 예. 근데 시작이 부정청탁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그러니까 공직자가 뭐 제3자를 통해서 또는 직접 어떤 행위를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청탁 중에 하나가 이제 병역에 관한 겁니다. 네. 뭐 자대 배치라든지 보직, 이 병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탁하면 아니 된다라고 돼 있지 그 청탁이 성공해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청탁한 것 자체로 만약에 청탁이 맞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설사 법적인 책임은 어떨지 해서 면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남아 있는 거죠. 예. 여당의 대표가 아들의 어떤 보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군 쪽에 부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어떤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의혹들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런데 이 A 대령이라는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이 증언이 뭐가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청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지금 해명이 없는 것 같고, 이 뭐 사람들을 모아놓고 청탁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했다 그 부분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본질이 살짝 좀 비껴난 해명을 하고 있는 건 맞아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A 대령이라고 하는 카투사 단장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게 좀 과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외압을 다 막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뭔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앞서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예를 들면은 후반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미군에서 또 훈련을 별도로 받거든요. 네. 그걸 후반기 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후반교육 수료식 때 이거는 한국 육군도 똑같습니다. 네.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똑같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배치받을 때 일반 국내 경우에는 군 차원에서 자대 배치를 하는데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예. 그래서 사전에 압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 그 대령이라는 사람이 내가 일장 연설을 했다, 압력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가족들만 따로 불러놓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전체 그 후반교육에 그 수료식 때 참석했던 그 장병 가족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연설한 것처럼 지금 또 얘기가 돼요. 네, 그러게요. 그 부분은 도대체 추장관 문제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모든 부대원들한테 다 청탁이 들어오는 걸 나는 다 막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인지, 네. 그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를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통역병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대 배치에 관련되는 문제 이런 예.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미 이사단에 배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청탁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탁을 누가 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하고요. 예. 둘째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청탁이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장관실 쪽, 국방부 장관실 쪽하고 국회 차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 네, 그 부분 조금 이따 더 예,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락이 예. 왔다고 그 부분은 특정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사실 먹힌 청탁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딱 꼬집어서 뭐다 이렇게 예.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추미애 측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게 관련해서 부대 배치 청탁 운운하는 어떤 허위 보도,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도 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어떤 편법 논란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중고자동차에 관한 건데 예. 뭐 이미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건데 추미애 장관의 남편 그다음에 이 일병의 아버지죠. 서모 변호사가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읍에서 아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세요. 약간 장애인입니다. 아주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우라고. 그런데 이 중고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그 아들이 이름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지분을 아들이 99, 그 다음에 장애우인 아버지 지분이 1%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집도 공동명의 하니까 자동차도 뭐 공동명의 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예. 사실 자동차를 공동으로 명의로 하는 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뭐 두 명에서 2분의 1, 2분의 50%도 아니고 99%랑 아버지 1%. 그럼 여기서 이것도 아주 비싼 자동차는 아니고 중고 자동차인데 이게 1% 지분 가지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1%, 99%를 했을까? 아마 그 세제나 이런 것들이 이래서 장애인이 공동 명의자로 돼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1%만 이렇게 지분을 넣어도 어떤 장애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장애인복지법 따르면요, 장애인이 큰 차는 안 되고요,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요금 할인, 그 다음에 통행료 할인 이런 할인 혜택들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이 차가 100이랑 2000cc 이야기는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이 추장관 측에서는 또 어떻게 해명 나오고 있나요, 혹시요? 근데 추장관 쪽에서는 뭐 그 차량이 폐차가 돼서 차량 한 대를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동명의로, 있습니다. 예. 공동명의로.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법률가이기도 네네. 하고요. 두 사람 다 이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인 예. 추장관 남편이 구입한다고 하면 추장관 남편 명의로 그냥 구입하면 되는데 그러게요. 왜 아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구입하도록 했을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아들이고 그리고 남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된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다소 어떻게 보면 뭐 편법 또는 꼼수로 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이 자동차를 이런 방식으로 구입했다고 하면은 예. 그럼 아마 비판받을 소지가 훨씬 더 많겠죠. 네네. 당연히 비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2017년 1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장관으로서 이런 게 업무 수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적절하냐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네. 다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추장관 측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아들이 주로 사용하니 그럴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한다거나 이런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남편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남편 명의로 아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말을 하는 게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도록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서 추 장관 가족 편법을 이용해 장애인 혜택을 누렸다.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다.
이건 적법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박스로 넘어가겠습니다.